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그 중복 우리 의원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추가 질의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 예산으로 100%한 것 중에서 이제 몇 개 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이제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은 답변을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올해 2회를 산출해 주셨어요. 근데 24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환경교육센터가 되면서 위원회를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이번에 그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위원회를 아까 했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학교교육위원회는 아니었고요. 이 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교육, 2페이지. 네네. 환경정책위원회를 올해 한 거고요. 교육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16) 쪽에 보면 이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아니고요. 18. 환경교육센터가 몇 페이지인가요? 26쪽. 환경교육센터도 이제 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보면은 이제 전년도에 이제 3억에서 올해 이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16%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그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2.5%의 증가를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6%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에 비해서 인건비는 16%가 늘었는데 교육비는 또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그러면은 인건비는 16% 늘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는 또 줄어들었어요. 19%가 감소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16%가 증가됐죠? 25년도 인건비 상승률은 3.3%로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요. 근데 16%가 증가됐어요, 보면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고요. 약 2,6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업비,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도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그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이것도 한번 감액 계상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제 질의하는 거는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 주시겠지만 16%가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도 굉장히 그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전년도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서 해야지 되는데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적은 많아지겠죠. 그런데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야지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는 적게 책정됐다. 인건비 금액은 1,000만 원은 증가됐으나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로 많이 책정됐고 사업비는 줄어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 좀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 보시겠습니다. (84쪽에) 그 폐가 전 제품 무상 수거 중간 집합장 운용에 보면은 지게차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지게차
그 사용료가 약 한 770이 감소됐거든요. 그럼 2024년도에는 지게차 사용량이 2,880이고 2005년도에는 4,760입니다. 그럼 이 지게차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같이 이제 합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인지, 이걸 좀 검토를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지게차가 몇 톤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게차 톤수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지게차가 있으면은 그냥 임대면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오는데,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러- 이제 인건비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지게차에 대한 비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인건비 빼고 지게차만 했을 때, 우리가 지게차 구입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톤짜리를 임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3톤과 7톤에 있을 때 3톤 모델일 경우 3,400이다. 7톤에 했을 경우 8,500이다.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인건비는 그랬을 이게 때 예. 인건비는 어차피 이제 들어가니, 임대했을 때와 구입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축했을 때 어떠한 것이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봐서 책정을 해서 중장기적 영구적으로 갔을 때 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계산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86쪽에 보면 이제 그 알뜰나눔 장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서면 자료를 이제 부탁을 하겠는데요. 우편 발송이 800톤이고 문자 발송이 뭐 6,000톤이고 SN 홍보가 3회를 하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알뜰나눔 장터인 같은 경우도 해마다 이제 줄어듭니다. 매 처음에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2달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더 줄어들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산은 이제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이제 동의를 해요. 요러한 것들도 파라솔도 마찬가지로 15세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럼 파라솔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세웠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이러한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홍보비가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그 알뜰나눔 장터 할 때는 오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하게 되는데, 우편 발송은 그러면 800통은 어디에 하는지, 문자 발송은 6,000통은 도대체 어디에 하는지, SNS 홍보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이 비용이 홍보비가 지금 870이거든요. 예. 네. 이러한 것들도 나중에 자료를 좀 할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이탕이나 보조사업을 했을 때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졌는지를 좀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많고 조금을 해서 올려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뭐 하소실이라 믿고 올렸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정과 비교를 해서 잘 세워졌는지 라는 게 조금씩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할 때는 좀 첨부 자료를 해서 데이터를 해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많아졌고 적어졌음을 좀 변화가 있으면 그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우편 발송 전단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그 횟수로 올라오다 보면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첨부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또한 효과적으로 잘 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도 그렇게 저희들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민간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 주체에서 올라왔을 때는 좀 점검을 해서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근거도 좀 어디에 무엇 때문에 번영해서 사업 근거도 적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사업 근거도 좀 적어주시고 또한 이 사업을 어디가 주최하는 건지도 좀 적어주시면은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업 주체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구 98쪽 보시겠습니다. (98쪽에) 산출세역을 보니 그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5,700세대에 이제 430원씩 해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650원이었었거든요. 세대별. 예. 근데 세대별 금액이 올라오면서 전년도와는 동일하게 이제 산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세대 수를 더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는 560원의 세대가 몇 세대였습니까? 올해 이제 24년도죠. 560원의 세대별 올해는 430원에 5,700세대로 잡았습니다. 내년 점재선이고요. 올해요. 네네. 올해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560원에 몇 세대인지 금액이 이제 단가가 다르잖아요. 올해는 예. 430원에 5만 7천 세대예요. 예, 예. 그러니까 25년도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했었을 때 560원에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대당 더 이제 단가는 줄어들었어요. 그죠?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왜 단가가 내려갔고 전년도면은 560원인데 왜 내려갔는지 보통 저희들이 보면은 단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해서 그렇고 근데 이거는 뭐 기타 보상금으로 대행료 지급이잖아요. 근데 예. 왜 이것이 단가가 내려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 정확히 해서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개별 장비, 통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도 24년도에는 3,850원이었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아니죠. 24년도에는 3,850원이었었는데 25년도에는 3,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함께 다 분석해서요. 자료 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62%였었어요. 그리고 24년도 지금 현재는 10월로 해서 이제 40%인데 이제 두 달이 남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11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됐나요? 12월이요? 지금 11월 네네 12월 현재까지 보니까 한 80% 정도는 예, 그것까지 파악을 못 됐나요? 했는데요. 함께 다 네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보존회를 안 해보네.
128쪽 보시겠습니다. (128쪽에) 보면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을 25년도에는 5만 원 했습니다. 24년도요. 예. 25년도에는 10,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100% 인상을 했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00%의 인상을 했는지. 이 내용도요. 네네. 제가 지금 파악을 조금 미진한데요. 다시 한번 그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후에 이제 그 가이드북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북 제작도 올해는 400부예요. 8,250원에 그죠? 예. 전년도에는 600부였습니다. 600부에 6,000원씩이었었어요. 그러면 25년도 지금 편성에 단가가 많이 올렸고 부수는 줄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그 가이드북 제작이 그 내용이 다른 건가요? 내용이 좀 틀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틀리면은 그 단가와 이제 그 전년도에는 사용하지를 못하겠네요. 그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새롭게 이제 진전된 것도 같이 이제 제작해서 발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예, 내용을 건가요? 또 추가할 건 추가하고 알기 쉽게도 설명하고 그렇게 좀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가 8,250원이 더 인상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내용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지금 해서 예상을 해서 그럼 그렇게 부수 지금- 그 페이지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전년도에는 6,000원이었는데 8,250원, 2,000원 이상이 올라온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측인 것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30%가 올라온 거거든요. 증명했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상금 100% 인상은 어떻게 그건 제가 확인해서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는요. 네네. 예산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기초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연간 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들어온 행위자 신고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네네. 그 10만 원짜리로 들어올 때가 있고 5만 원짜리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내용 그거에 따라서 다른가요? 포상액이? 예, 다릅니다. 뭐 맥시멈 해갖고 200만 원 한도 되는 내용도 있고요.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럼 무슨 이렇습니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전년 그 25년도 같은 경우 5만 원에 대한 보상 신고만 있었고 그거는 그 아니고요. 이상은 없었었나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네네. 매년 발생하는 사항은 어떤 사안은 5만 원짜리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형태가 네. 어떤 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들이 딱 봤을 때는 그냥 10만 원에 10명이구나 이렇게만 계산해 산출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러한 상세 내역을 좀 첨부를 해주시던가 옆에다 비고난에 적어주시던가 그럼 저희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194쪽) 보시겠습니다. (194쪽과) (192쪽) 같이 합해서 보면은 그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위생업소의 음식물 표지판은 10만 원으로 돼 있고 공중위생에는 표지판이 그 숙박시설 표지판이 30만 원 돼 있어요. 네. 같은 이제 그 팀에서 이것도 그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표지판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10만 원, 30만 원이라는 것이? 네,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그 195페이지의 우수 숙박시설 표지판은 올해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숙박업소,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 우수업소를 선정을 했을 때 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좀 품격 있는 표지판으로 하기 위해서 이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품격 있는 표지판으로 해서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맛집은 5만 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4년도는 5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25년도는 10개 10만 원 올린 것도 이게 좀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맛집 표지판은 이것도 올린 거네요. 맛집 표지판은 네네. 저희 대상이 54개소인데요. 요거 이 대상을 이제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개소를 해서 이제 노후된 거나 그런 걸 다 교체를 해 드렸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신규로 하는 경우에 그 개수를 했고 단가는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거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안 했기 때문에 단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교체를 하게 되면은 쉽게 해서 노후 교체를 했어도 24년도에는 5만 원으로 하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새롭게 했기 때문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노후한 것도 5만 원에 했고 이번에 새로 한 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나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멸종 위기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나온 것은 아니죠. 예, 내년 3월까지 지금 의혹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뭐 7분 발언됐지만 여러 가지 어떤 멸종 위기에 대한 어떤 복원, 그다음에 어떤 생물성의 어떤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 생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거를 전담하는 어떤 생태팀도 좀 있어야지 된다. 이제 친환경적인 생태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그 생태계가 친환경적으로 보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사람들도 같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지역이 살기 좋은 이제 지역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생태팀의 우리 국장님께는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한 그 상반기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생태팀도 좀 고려해보고 검토해보겠다라는 어떤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야생 생물종 서식 환경 조사나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그때 용역비를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돼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생태팀에 대해서는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러한 팀을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우리 이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용역 사업은 내년까지 있으니까 하고 있다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생태팀은 글쎄요 조직은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중장기적 그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무리하기 앞서서 본 위원장도 좀 몇 가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백운산 이거 생태 체험 공간 조성 이제 신규 사업인데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반반 나눠져 있어요.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안성하고 이제 우리 평택하고의 경계에 거의 해당이 되죠. 과연
이 체험 공간 조성을 했었을 때에 나오는 기대 효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생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 그런 안을 잡은 거는 뭐 거창하게 그 안을 잡은 건 아니었고요. 이 뭐 학생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그 가까운 곳에 그 자연 생태를 바라볼 수 있고 같이 접촉해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생태 체험 공간을 저희가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습장으로서의 활용 용도로 생각했습니다. 진입로가 이제 그 월곡동 쪽으로 가는 곳도 있고 그 반제리가 이제 용의동하고 이제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의외로 용의동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루트들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갔었을 때 이 생태 체험 공간 조성이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쪽까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네.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용역을 진행해봐야 어떻게 할 건지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타당한지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이 세부 자료를 좀 한번 요청을 해드릴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해드리겠습니다. 이 78페이지 이제로 넘어가면요, 도시환경 장비 운영에 이 지금 CCTV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무단 투기 예방용 스마트 경고판 구입에 지금 이제 3천만 원을 세워 주셨어요. 신규 설치신 거죠? 이게 CCTV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경고판이? 경고도 있고요. 안에 녹화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단속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많이는 없어요.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부는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음성이 나오고 CCTV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경각심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대 효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방지를 중점에 두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방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단 투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집행부의 대응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재 파봉 인력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현장 나가서 감시 활동도 하고 또 파봉도에서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속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과태료 또 일지도 다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일지에 이제 만약에 무단 투기가 계속 됐다. 그럼 거기에 있는 이 스마트 경고판에 있는 CCTV를 그 리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그 대상을 찾아내고 과태료를 물으신다는 거죠. 예, 실상으로 현재 그 경고판 그 CCTV는요 읍면동에서 현재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읍면동별로. 근데 거기서 부가 건이 오면은 저희들이 과태료 시장이 부과를 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그 데이터나 기록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네, 그거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해서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111페이지의)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이것도 지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민공론화 회의 진행을 대행하는 용역에 2,200만 원, 어떻게 해서 2,2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112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 밑에 보시면요.
시민 공론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고 한데는 전제를 가지고서 이제 예산을 현재 올린 사항이고요. 그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네. 객관적으로 해서 시가 할 게 아니라 전문 용역 업체를 상대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진행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용역 그 내용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식인데 그 거기에 말씀하신 게 그 거기서 용역을 맡기면 거기서 연구 조사까지 해서 다 회의까지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번 하기에는 좀 과다 지출 아닌가요? 한 번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민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원하는 수만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예산 안에서 이제 다 예, 맞습니다. 추가적인 금액이 드는 게 없이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아까 큰 틀에서 한 번이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인지는 아시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다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145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종량제 봉투 제가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50만 원 사회입니다. 우리 생태하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150만 원이 들어가게 된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종량제 봉투를 자꾸 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이거 얘기 드렸던 거예요. 이제 그 상건이 때도 이제 그 봉투 가격을 잘못 산정해가지고 올리시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큰 틀에서 말고 좀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5리터짜리 얼마인 줄 아시죠,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셔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앞으로 표기하실 때 얼만큼의 금액으로 면매하시는지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하천관리 물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전에 이제 정일구 의원님께서 물품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디테일한 표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이제 축제들 제가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뭐 환경국에서 하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제 알뜰 나눔 장터 지금 하고 계시고요. 환경정책과는 환경교육 한마당 올해 기준입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기준으로요. 그리고 생태하천과도 이제 오성강변 축제 2회 있고요. 그리고 식품정책과는 이제 음식문화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오성강변 축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그 행사 내용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봄에 하고 이제 보통 가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경강관람이나 이제 뭐 무슨 초청 가수 공연 뭐 다양한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 이제 직거래 장터 운영인데
봄, 가을을 이렇게 똑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2022년도 거의 3년치 자료를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행사 내용은 다 똑같아요. 22년부터 24년까지 그냥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똑같이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제가 왜 이거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다른 부서 모든 부서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제가 너무 똑같습니다. 모든 축제들이요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행사 축제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화도 없고 결국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이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이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오송 자치회에다 재배정을 해주는 건데요. 거기 그쪽하고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나머지 다른 축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그 정례회 때 이제 발언을 더 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또 그 과하고 개별적으로 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거는요. 이 공연 관련돼서 초청하시는 그 공연 가수분들 초청 비용도 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는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200페이지하고 202페이지 보면 건강기능식품 관리 국비로 하는 사업하고 뭐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인데 약간 좀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겠죠. 우리 그 길거리에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그 트럭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에 다 포함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이나 뭐 떴다방 그런 식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니어 감시단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이제 이게 국비 매칭이라 인원이 많이 배정은 안 됐는데요. 이제 신고를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단속 관련된 거 자료 갖고 계시면요, 네. 이거 취합해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 마무리하기 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자료 요청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반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같은 데 있어서 사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과다 설정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반납이나 이월을 이제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국이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건이죠, 국장님? 네? 18건 정도 될 겁니다. 18건이요? 네. 18건에 지금 뭐 한 예산 보면은 28억 정도 지금 세워 주셨어요. 맞나요? 네. 28억 세워 주시는데 저희 뭐 사전에 뭐 보고라도 이런 게 한 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서별로 예산이 달라서 좀.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과에서 한 분도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저기 복한위원회 위원님들 다 공통적인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 느끼시는 거 없으신가요?
네, 향후에 그 주의 유의해서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세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정 때요. 네. 저도 질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